네, 안녕하세요.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오늘 울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00선을 상회하기도 했지만요.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가 되면서 1.32% 상승한 3,096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또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중 1%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에 들어서는 좀 상승폭 절반을 반납을 하면서 좀 960선의 거래를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변동성 장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봐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겠죠. 오늘 장에서도 지수는 상승했지만 내 계좌에는 파란불이 아직 가득하다. 그래서 참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박친구와 함께 하시면서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변동성 장세를 힘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실시간 소통과 종목 상담을요. 저희가 문자와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이렇게 두 가지 채널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을 입력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참여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조금 더 빨리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빨리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받으실 분들은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 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도 어떻게 상승하면서 마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좀 경계 심리가 아직까지 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뭐 요즘에 뭐 작년도 그랬고 또 올해 이제 새해 들어와서 주식을 이제 새로 투자하신 분들은 많으신 것 같은데 결국 증시는 계속 이런 변동성이 좀 아쉬운 얘기지만 연말까지 이런 변동성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하신 지 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빨리 적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루에 또 급등 나왔다가 또 하루에 또 급락 나오는 이런 사태가 조금 더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소형주들을 공격적으로 또 많은 비중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대형주 위주로의 일단 포트는 좀 많은 비중이 좀 차지를 해야 되지만 그래야 좀 연말까지는 뭐 기대 수익률이 뭐 적든 앞든 일단 우린 투자자분들이 이제 변동성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그런 전략으로 조금 가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 더 집중적으로 나눠 볼 거기 때문에요.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팁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좀 다시 한번 참여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두 가지 채널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번호는 1899-0294번으로요. 붉은 기둥을 입력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방법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QR코드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빨리 쉽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도요. 문자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변수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저는 네이버의 상승을 좀 눈여겨보게 됐거든요. 네이버요? 네이버가 이제 최근 한 4개월 정도 전에 본다고 했으면 4, 5개월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먼저 이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빅데이터 관련주인 또 네이버가 좀 올라가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크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움직이는 흐름이 좋은 종목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 관련주라든지 또 소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요즘에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요. 뭐 오늘도 엔터주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빅히트 뭐 우리 작년에 우리 이게 언제입니까? 10월 달에 이제 빅히트 상장할 때 이제 많은 요즘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 빅히트에 이제 청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이슈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빅히트 투자하신 분들이 뭐 환불이 되느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한 2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결국 이제 23만 원까지 많이 올라섰다라는 거죠. 왜냐면 공모가 대비 훨씬 웃도는 그런 수치 결과값이고 또 이제 최고점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웬만한 분들 이제 추가 매수만 좀 잘하셨다 그러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본정권까지 웬만한 분들은 이제 본정권 이상까지도 올라온 단계가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 빅히트 말고 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 또 공모 청약주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작년 이제 9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상한가 2번 정도 나오다가 4번째 상한가 부근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또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을 고통스럽게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최근 한 이제 2월 달 들어와서 어제 한 7%의 반등, 오늘 또 3%의 반등 이렇게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차트들과 이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만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바닥에서 전혀 작년에 좀 이제 두각을 받지 못했고 또 작년에 많이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한번 유심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또 여러 리포트를 봤는데 블랙록이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패시브 자금을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 회사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에서 뉴욕 증시가 아직도 6개월 이상 더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 6개월 정도는 더 크게 상승을 한다. 이런 리포트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된다. 그중 안에서 한국 시장을 또 매수를 해야 된다. 적극 확대 이런 또 코멘트를 좀 남겼어요. 장마감하고 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 최근에 증시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결국 어떤 이유? 뭐 실적이 악화라든지 아니면 무슨 큰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느냐 이게 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결국 트리거 역할은 미국의 공매도 이슈가 나타나면서 잠깐 흔들었던 부분이었고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다이렉트하게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 조정은 완만한 조정일 거고 좀 더 크게 가기 위한 또 그런 좀 전략이 지금 2월 1월 말 이런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갈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또 뭐 지금 LG화학이라든지 기아, 현대차가 더 크게 올라갈 것이냐 물론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신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차트 분석하는 이유가 단기간 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시면서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흐름인 건데 결국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일단 코스피 자체가 좀 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서 5월선, 10월선, 20월선 많이 지금 갭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밑에 있던 장기 이동평선이었던 뭐 60월선, 20월선들이 이런 게 이제 위로 좀 이렇게 조금 차트가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나와야 돼요. 이런 구간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은 한 2월 달에는 크게 재미가 좀 없을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지수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가 안 간다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조금 박스권.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아갔죠.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1월 10일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이제 박스권입니다. 그럼 이 구간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이 구간 안에서 이제 9만 원과 이제 8만 5천 원 요 사이에서 지금 좀 박스권 구간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보여지면 작년에 곽강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빅히트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뭐 오늘 같은 날은 덕산 네오룩스 이게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횡보했던 종목인데 이런 OLED 업종들도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 관점은 역시 가는 말을 올라타기에는 좀 더 리스크하고 오히려 안 올라간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에게다가 비중을 조금 높인 단계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초대형주들 잠깐 쉬었다가 한 1개월에서 한 보름 정도 조정 뒤에 더 올라갈 때 그때 더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황 이야기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을 드려도 네. 될까요? 어쨌든 지금 주도주 같은 경우 시장에서 뭐 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올라갔다면 네. 좀 이게 바뀔까요? 2월 달에는 어떻게 네, 보세요? 이번에 이제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피가 너무 달렸어요. 코스피가 예. 너무 달렸기 때문에 지수가 쉬어간다 그러면 결국 지수 올라간 이유는 현대차가 삼성전자가 갔기 때문에 지수가 예. 올라간 건데 지수가 쉬면 당연히 초대형주들은 좀 쉬어갈 타이밍에 맞는 거고 역시 소외되었던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다. 그럼 그 다음에 주도주가 될 걸 미리 선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또 그렇죠. 포인트가 그래서 되겠네요. 지금 예. 오히려 삼성전자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현대차를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흐름 좀 조정을 받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네요, 개인적으로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문자뿐만 아니라요, QR코드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방으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종목 상담 2가지 채널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번호 1899-029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 보고 와서 종목 구출 도와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문자 참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붉은 기둥을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부터 좀 볼까 이렇게 봤더니요. 종근당입니다. 5256번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22만 5천 원입니다. 이 또한 전혀 오르지 않고 떨어지기만 합니다. 네, 종근당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종근당 그룹주들이 뭐 예. 최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부분 좀 원만하게 나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목 선택을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들어가는 부분. 일단 종근당이 이제 월봉 흐름을 본다 그러면 이제 일봉 단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일 때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제 월봉 흐름으로 보면 결국 이제 차트 흐름이 보이죠. 결국 12월 달에 고점 한번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조정을 받고 이제 2월 달에 시작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좀 긍정적인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무너졌던 이제 5월선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11월 달 반등이 나왔고 또 두 번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아직 10월선이 깨진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여기 22만, 25만 원짜리 전고점만 돌파한다 그러면 더욱더 30만 이상까지도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재료와 그리고 결국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좀 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룹주라는 표현과 그리고 국내 빅5의 매출, 그러니까 1조 매출을 닿을 수 있는 5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제약회사 정도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재무제표도 안정적이고 차트도 안정권이다. 그리고 단지 이제 22만 원대에서 이제 비중이 들어가신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종목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에 한번 흐름이 다시 올라오거나 그러면 충분히 25만 원 넘어서 30만 원 이상까지 갈 거니까요. 좀 더
중장기 투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종목은 정리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하시는 거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구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택은 잘 하셨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라가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 강자 범 선생님 범 내려온다 이거 노래가 네, 생각이 나네요. 네, 네. SK텔레콤이고요. 평단가는 25만 3,938원, 비중이 50%입니다. 마이너스가 막대하시다는데 살려달라고 하시네요. 예. 네, 일단은 좀 요즘에 말이 많아요. SK텔레콤 자체가 일단 뭐 종목의 그 변동성은 그렇게 큰 표현은 아닌 예. 것 같은데 SK텔레콤이 요즘에 왜 이슈가 되냐면 이렇게 인적 분할한다고. 그쵸. 그래서 SK텔레콤이 그 이슈가 좀 불고 나서 또 증시도 한번 꺾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이 살짝 조금 우려하는 리포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조금 계속 홀딩해야 되는 관점이냐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하나 결국 이제 차트적인 관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단은 3사 중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내 통신사 1등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5G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더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겠고 결국 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그러니까 작년 9년도 재작년 그 매출 영업이익보다는 그래도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가 좀 더 우상향이 됐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어떻게 보면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겠다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러면 결국 고점은 18년도에 찍고 나서 19년도 떨어지고 나서 20년도에 이제 잠깐 고개를 들었고 21년도에 이제 살금살금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좋아 보이긴 하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걱정이라는 게 좀 단기간에 떨어져서 이제 걱정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종목은 생각보다 좀 지루해진 그러니까 종목이 쉽지 않아요. 통신 분야 종목들 특히 무거운 대기업들 통신 분야는 역사적으로 한 10년, 20년간의 차트를 보면 박스권 구간이 엄청 깁니다. KT도 마찬가지고 LG U+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에서 통신 관련주들은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충분히 그 평단가 이상까지는 올라갈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는요. 여기 전고점 부근 라인 때 26만 초반대 라인에서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좀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망지기님께서 올려주신 고민입니다. 언제쯤 읽혀질까요?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 제일 많이 들어간 테마가 제약바이오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비중 실린 종목입니다. 메디아나고요. 19,319원, 비중은 15%입니다. 지금 19,000원대면은 작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예. 일단 이 종목은 코로나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이라서 이게 지금은 좀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박스권 구간이 이제 2만 원대 부근 안에서 살짝 깨진 부분인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도 좀 역배열이고 결국 이제 실적 이런 코로나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 GH 신소재, 뭐 오텍 뭐 이런 종목들, 또 메가 ECS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 관련된 기업이긴 하나 코로나 테마성이 아니다 그러면 좀 박스권이 좀 길어지는 그런 게 이제 공통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메디아나 같은 부분도 이게 조금 차트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월봉 흐름에서는 아직 추세가 깨지는 않았습니다. 깨지는 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이거를 좀 더 들고 가신 다음에 좀 더 들고 가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 19,000원 부근이 한 번 정도 올해 상반기 하나 반등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결국 이제 꺾여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셔가지고 한 번 정도 반등 나왔을 때 본전가에서 비중을 줄여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목 교체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죠. 6670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A프로고요. 매수가가 52,200원입니다. A프로 52,200원, 비중이 30%인데 단기간 너무 떨어졌다고 하시네요. 예. 네.
뭐 A프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이제 많이 떨어진 부분이 뭐 모든 종목이 다 있어요. 네, 그쵸. 그런 일희일비하지 부분이라서 말라고 네, 하는데도 뭐 꼭 그런 그렇게 되죠. 표현이 그래서 물론 예. 이제 주식을 이제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들어하실 왜냐하면 거예요. 예. 맨 이제 예금 적금 하시다가 이제 하루에도 뭐 종목이 막 10%씩 떨어지고 막 이런 맞습니다. 시장이다 보니까 또 이게 순간적이 떨어지면 이 종목이 뭐 거의 엄청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좋은 종목들은 결국 떨어졌다가 또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증시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힘드실 거 한데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종목 제가 상담해드린 부분 이유가 이 종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도 제 체크를 해드리지만 결국 이제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뭘 체크하냐면 비중을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삼성전자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좋은 기업은 알지만 단기간 안에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들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종목을 선별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다, 떨어질 수 있겠다 충분히 생각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시면 비중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확신이 딱 들고 나다가 100%를 딱 공략이 들어갔는데 종목이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종목 상담도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A프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의 공통점이에요. 신규 상장의 공통점은 큰 비중을 넣으시면 안 돼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3개월, 4개월 이내 상장이 된 종목들이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박살바이오도 결국 고점에서 지금 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점을 그러니까 지금 신규 상장주에서 그나마 유명했던 종목이 박살바이오였는데 박살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흔들면서 박살이 한번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트 분석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대부분 기업 분석으로 가는 건데 기업 분석에서 지금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이 없어요. 다 좋아요.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은 다 자기네 회사들이 좋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A프로도 신규 상장에서는 올라갔을 때 이 타이밍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전저점이 깨지면 고생할 수도 있는.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기 실적에서는 좀 적자가 나오긴 흐름인데 결국 이제 2차 전지 테마에서 LG화학 이슈로 모멘텀을 갖고 올라간 부분이긴 하나 신규 상장주들도 아무리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차트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61선을 타고 올라간 애가 61선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매물대도 분석이 안 되고 주가 평단가도 계산이 안 되고 오로지 그냥 시세적인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4만 원. 4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오히려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4만 원이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리셔가지고 전고점 부근 라인대에서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라인대가 또 이미 매물대가 좀 강하게 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 또 공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 5만 초반한테서 본저가 부근에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정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구출해 드리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희 오늘 실시간 소통방과 그리고 문자로도 계속해서 종목 구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1899-0294 번호로요. 붉은 기둥을 입력하고 전송을 해두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그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면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띄어져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활용해서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담도 계속해서 2가지 채널로 동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구출 바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화약품이고요. 18,750원, 비중은 35%입니다. 돌파구가 있을지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거래량도 말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데요. 예. 일단은 종목들은 이제 차트 분석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매주 우리 시청자분에게 드리는 자료가 있죠. 바로 테마예요, 테마. 예. 테마 정리를 왜 해드리냐면 결국 주식은 사이클에 도는 부분이죠. 결국 1년 단위로 본다 했을 때 분기
3개월, 3개월, 3개월 그게 4분기가 보는 거고 결국 6개월이 두 번 해가지고 반기 또 이제 연기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뭐예요? 테마성도 결국 이제 사이클을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 한번 동화품 보기 전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바이오 종목인 셀트리온이 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좀 올라갔던 종목이고 올해도 되게 많이 인기가 많은 종목이죠. 그럼 이 종목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갔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시장은 올라갔는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거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의 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8월,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말미 정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몇 개월 조정입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차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또 현대차도 매일 올라간 게 아니죠. 뭐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5개월 동안 박스권을 거치고 나서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자동차 테마가 고정적으로 박스권이었다가 이슈가 불고 올라간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또 안 올라가고 있는 또 뭐 다른 테마들이라든지 그런 업종들을 보신다 그러면 이 테마가 언제 뜰 것이냐 테마 주기를 과거 차트를 비교하시고 그러면서 테마의 주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테마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동아약품이죠. 자,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고점을 지금 찍었던 구간이 어디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12월 구간, 12월 구간 안에서 전 고점 라인 때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갔던 흐름인 것 같네요. 근데 최고점 라인 때 그럼 뭐예요? 8월, 9월, 그렇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1월 해가지고 거의 뭐 한 5개월 차, 5개월 정도 차가 지금 박스권인데 그러면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가 20월선은 지금 아직은 지지받고 있는데 그럼 이 종목은 뭐예요? 3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여기서 3개월 단위 조정을 받았고 3개월 정도 강한 랠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2개월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1개월 정도 또 한 번 좀 음봉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종목은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 2, 3 네, 3월 정도에 한번 또 큰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단위로 한번 세게 끄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고점 찍을 때가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달이다 보면 1, 2, 3월 달 부근 아니면 4월 달 초 정도에 한 번 정도 이 전고점 라인 때 여기만 지켜준다 그러면 여기만 이게 지금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이라서 크게 뭐 바이오 임상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기업에 대한 그러면 13,000원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3월 말미 정도에 한번 전고점 라인대 25,0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차트 자리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더 홀딩하셨다가 25,000원 부근 안에서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조금 나은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조 정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한 3월까지는 기다려 보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월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월봉으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윤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현대 BNG 스틸이고요. 21,000원, 비중은 50%입니다. 손절을 해야 되나요? 추매를 해야 되나요? 내일 반등이 나올까요? 이거 사실 각종 경제 채널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이게 좀 인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쵸. 이게 상한가를 한 3번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확실히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현대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대기업과 연관이 좀 돼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정성도 좀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인데 겨우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는 테마와 그리고 기업명도 있지만 재무제표도 좀 한번 보긴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 보시죠. 현대 BNG 스틸. 네, 뭐 가격이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21,000원에 들어가셨어요. 21,000원이면 하신 것 같아요. 엄청 그래도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고점은 25,000원, 6,000원 단가도 있었는데 거기 자리를 안 잡으신 건 좀 천만다행이네요. 일단은 기업 흐름을 본다 했을 때 뭐 지금 실적이 뭐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해가지고 200억대 200억대 나오고 이제 3분기에 또 100억대 이상이 좀 나온다 그러면 4분기 때 그러면 또 결국 이제 전년
재작년 매출액과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정체되어 있는 영업이익대가 300억대에서 좀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현대에 좀 이슈가 불면 철강 이슈가 불면하면서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정보점 라인 때 여기를 못 뚫었네 아직. 지금 7년도 때 25,000원, 11년도 때 25,000원, 그리고 14년도 때 25,000원, 그리고 또 25,000원 또 뚫으려다가 이제 못 뚫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단기간 안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쉬어갈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비중이면 높지만 않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추매 전략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타이트하면 또 추가 매수할 기회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 11선 지지 라인을 보는 거를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11선이 깨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조정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11선이 안 깨진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반등이 21,000원 이상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명심하세요. 지금 11선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더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박스권이든 우하향 패턴이든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번 주 안으로 다음 주 초까지 설 앞두기 전까지 이 11선 깨지 않고 한 번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들고 가지 마세요. 이 종목가 한 번 깨지면 아무리 대형주라 그러더라도 박스권이 한번 엄청 길어질 수 있어요. 잘못 놓치면 6개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2,500원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뭔가 약 수익권에서 좀 정리하는 걸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11선 이탈이 된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추가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조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네, 이 종목 오래 들고 의견이시네요. 가시면 안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18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시고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링크 통해서 같이 소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바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바로 QR코드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하실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투자 정보는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요. 비중 부분, 네, 비중. 네, 그리고 고점을 따라간 부분. 네. 결국은 뭐 매수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네, 결국 네. 저희가 상담해드릴 때 가장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 게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과 또 네, 이런 그렇죠. 타이밍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종목도 네. 종목이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또 무료 또 방송을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예, 일단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이걸 뉴스 보고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이게 종목을 내가 알고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지금 뭐 너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무슨 종목이 좋다, 크게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종목을 분석도 안 하시고 그냥 뭐 고점에서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아무리 많은 1,000만 인구가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일부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손실 보시는 분들 지금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올라간 말은 일단 제껴둬라.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일단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더 달리는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말들을 좀 더 집중하게 봐라. 제가 오늘 서두에 그 시황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 부분이고 그리고 결국 테마의 사이클이 온다 그러면 바닥 찍은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올라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는 떨어질 걸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올라갈 때 분할적으로 이제 매도하면서 가야 되는 그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핵심적으로 가야 될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올라갔을 때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마주의 순환 구조 안에서 테마주들을 어느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어느 자리에서는 매도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만약에 오후에 끝나고 9시 반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제가 짧게 이게 비법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정말 한 10년 넘게 주식 방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네.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찌나 어려운지요. 네, 그것도 그렇고 어렵죠. 수익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이걸 팔아도 되는가. 네. 매도 타이밍 잡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뭐 거기 뭐 정형화된 예. 뭐 완전 완벽한 데이터라기보다 좀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흘러간다 그러면 큰 손실과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초보자분들이 꼭 한번 들어야 될 만한 그런 강의 내용 것 같아요. 네, 저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대박 친구 검색하시면 9시 반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구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광약품이고요. 28,000원, 비중은 80%입니다. 전혀 오르지 않고 계속 바닥만 보고 있으시대요.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일단 부광약품 또 많이 요즘에 종목 상담 뭐 5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스피 안에서. 거기를 이제 엮어서 차트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엮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광약품, 일항약품, 유나이티드 제야, 제넨바이오, 그리고 뭐 제일약품도 있겠고, 제일약품. 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 상담, 구조 요청이 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유독 부광약품이 좀 많더라고요. 부광약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코로나 작년, 그렇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 치료제 이슈로 결국 이제 바닥에서 10,000원 하던 종목이 이제 40,000원까지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정도 10월 달 들어와서 강한 조정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정도 이제 하락폭이 나오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해 들어가기 전에 12월 달에 강한 또 코로나 이슈가 불면서 이때 이제 뭐 대부분 많이 급등이 나왔어요. 뭐 부광약품, 뭐 유나이티드 제야 이런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 번씩 이제 12월 말미 정도에 대부분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시장이 꺾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워낙 지금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꺾여간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은 결국 이제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기업적인 이슈에서는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결국 어디에 엮여야 되냐면 코로나 이슈와 엮여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 이슈가 엮인다 그러면 코로나 테마가 나와야지만 이 종목은 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강한 이제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기 때문에 부광약품 관계자들만 알겠죠. 이게 그 코로나 이게 지금 치료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내부 정보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은 차트를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금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월봉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다행인 거는 25월선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25월선은 대표적으로 중기 추세의 핵심 포인트인데, 핵심 포인트가 그러면 저점이 어딥니까? 2만 원입니다. 2만 원 라인대가 아직은 깨지 않고 지금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고, 최근 뭐 1, 2개월 정도 뭐 조정이 좀 깊긴 하나 평단가가 28,000원 정도면 최고점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셨다가 단기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공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손실 종이 중에 한데, 그럼 이 종목은 2만 원이 좀 깨진다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요번 2월 달 아래로 한번 반등이 한번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은 3만 원 이상은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테마가 또 안 나온다 그러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코로나 이슈로만 올라간 종목이라서 2만 원만 안 끼진다 그러면, 2만 원만 안 끼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본전가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전가에서 전량 매도를 추천해 그때까지는 주셨습니다. 홀딩.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수국님께서 올려주셨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솔루션하고 하나솔루션 우선주 2개를 갖고 계신데 비중이 합쳐서 70%시래요. 그래서 유상증자 지금 14개 받고 있고,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가 지금 좀 20%나 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은 48,200원,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78,316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것이라고 하네요. 네.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드려야 할까요? 일단은 우선주는 진짜 뭐 우선주라는 이제 개념이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이제 배당을 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거거든요. 예. 배당이 지금 삼성전자 이제 많이 유명한 게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더 배당을 더 받아보겠다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러면 투자가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이거는 떠나서 우선주는 이제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배당을 목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적고 시세 차익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주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주는 거래량 유동도 되게 작기 때문에 우선주는 웬만하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진짜 배당 목적으로 가시는 거 아니라면 투자하는 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지금 6만 지금 3천 원 좀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기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 5만 7천 원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격이 더 크게 벌어지면서 오히려 거래 전쟁에는 단기 과열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와 요즘에 또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우선주와 본주가 가격 괴리가 커지면 오히려 우선주가 단기 과열이 걸리면서 어떻게 보면 동시효과, 그러니까 30분마다 거래가 됩니다.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만 7천 원이 깨지면 저는 전량 매도를 권해드리겠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보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지금 태양광 쪽에서 하나 쪽에서 좀 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61선 타고 좀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봉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월봉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에서 딱 흐름 보시면 보이죠? 뭐예요? 보라색을 좀 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언제부터요? 네, 작년 8월 달부터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지금 보라색 5월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음봉이 떨어져가지고 5월선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추세 이용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은 깨지지만 않으면 강력 홀딩 하셔가지고 좀 더 시세 차익을 더 크게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구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니님께서 처음으로 진단을 부탁드려 본다고 하시네요. 레몬이라는 종목이래요. 11,500원에 들어갔고요. 비중은 10%입니다. 꼭 진단해달라고 하셔서 네, 레몬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예. 이게 레몬 회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상장이 된 기업이에요.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웃도어용 뭐 나노섬유 멤브레인을 좀 만들고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도 뭐 지금 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빠 보이는 그러니까 2분기에서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다가 3분기, 4분기 쪽에서는 그렇게 좀 높진 않네요. 그러면 일단 차트 한번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바닥에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좀 잘 잡으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잘 선택을 하셨고 타점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도 뭐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은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잘해야 될 부분 인내심을 갖고 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 11,000원 평당 가면 이 종목은 지금 시장 다시 한번 반등 나오거나 이쪽 테마가 멤브레인 테마가 분다 그러면 11,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업이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뭐 기업 악재로서 뭐 크게 뭐 폭락한다거나 아니면 작년 상장했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닥 찍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더 강력 홀딩 하시는 걸 바라겠고 1차 목표가는 15,000원 전까지는 이게 전 라인대이기 때문에 여기 전 고점 라인 오기 전까지는 팔지도 마시고 계속 홀딩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본 알아봤고요. 이번엔 문자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붉은 기둥 선생님, 뉴플렉스입니다. 2,500원, 비중은 50%인데요. 꼭 진단을 부탁드린다고. 네, 주식 범 선생님인데 붉은 기둥 선생님을 착각을 하셨나 봐요. 네. 붉은 기둥, 붉은 기둥 전문가니까요. 네, 예, 예. 특공대장 범 선생이죠. 네, 2,500원. 네, 뉴플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이게 좀 잘 종목을 요즘엔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우리 붉은 기둥 우리 시청자 특공대원분들에게 좀 많이 강조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종목을 진짜 좋은데 종목을 선택을 할 때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게 가장 첫 번째 거 테마도 맞지만 차트 자리도 맞지만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 그 종목의 재무, 이 회사의 그 시가총액, 이 회사의
자본력과 그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뉴프렉스는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이 안 되는 엄청 소형주예요. 엄청 소형주라는 거 코스닥 안에서도 완전 소형주. 그럼 이런 종목들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큰 손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장난이 엄청 심한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올렸다 빼고 이런 종목들은 좀 오래 가는 좀 경향이 많기 때문에 2,500원 부분이긴 하나 제가 봤을 때 여기 전저점 이탈하면 오히려 본정가 안 오더라도 교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저점 라인대가 2,000원입니다. 2,000원 깨지면 진짜 종목 교체하셔야 돼요. 이 종목 오래 들고 하시다가 6개월, 7개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 깨지면 네, 종목 교체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특히 비중 높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비중이 꽤 높으세요. 70%나 지금 들어가 계셔서 네.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마 페인트고요. 14,4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지지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자, 페인트 종목들은 지금 결국 두 가지 이슈로 좀 가는 것 같아요. 페인트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 올라간 게 실적 기대감으로 간 게 아니고 페인트의 어떤 성분이 코로나 치료에 뭐 효능이 있다. 예.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테마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테마가 안 분다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뭐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재료들이 계속 소멸되면서 계속 우하향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사모페인트는 코로나 테마로 좀 대장으로 가가지고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정도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제 건축, 재건축에서 뭐 페인트가 뭐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쪽으로 이 테마가 엮인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이 상승의 동력은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없으면 이 종목은 힘들어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 라인대가 좀 61선이 좀 지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지선, 그러니까 지금 61선이 이탈된다 그러면 좀 아쉽지만 비중을 지금 70%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줄이셔야 될 것 같다. 줄여놓고 그 다음 이제 그 돈 가지고 또 다음에 좀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추가 매수하면 이제 결국 실적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평단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네. 70%다 보니까 일단 단기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에서 좀 리스크 대응을 할 것 같기 때문에 61선 이탈된다 그러면 비중을 절반 줄이셔야 된다. 꼭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한번 눌렸다가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평단가를 좀 낮춰놓은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61선이 지지되는 거를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조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사마 페인트까지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오늘 유튜브 방송하시면서 더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또 주시잖아요. 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제가 종목을 지금 잡아드리는데 왜 이 종목은 여기가 깨지면 정리를 해야 되고 왜 오래 걸린다는 그럼 이유가 뭐냐 이걸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 3개월 걸린다? 그러면 테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주기로 간다는 거죠. 한번 고점을 찍고 나면 3, 4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바닥에서 올라갈 때 테마가 끝나고 다시 시작될 때 들어가면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나오는 거고 또 반대로 테마가 끝나가는 최고점에서 우리가 공략이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손실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좀 짜두고 종목 테마주들을 공략을 하신다 그러시면 조금 더 지금 시장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잖아요, 요즘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좀 공략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끝나고 제가 9시 30분에 스트리밍 방송에서 진행을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변동성 장세기도 하고요. 주도 테마주 같은 경우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시장 속에서 매수 타이밍에 대한 이런 분석들, 이런 이유들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시 반에 유튜브에 대박친구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좀 아쉽더라도요. 내일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내일 8시에 종목 구출하러 저희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